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과 대표님의 세금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항상 임원 보수를 더 올리고 싶어 하시지만은 당장의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급여 인상을 포기하시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서 대표님의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모수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 규모에 맞춰서 매년 적정 수준의 금액을 책정하여 급여 인상의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수 인상을 진행하시면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인 거죠.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라는 부분을 저희 대표님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의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금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연말정산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주제지만 그럼에도 활용하지 않는 대표님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바이고요. 노란우산 공제는 1년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대표님이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서 공제 부금에 납입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라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4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세율 구간이 15% 구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5만 원의 공제액을 드린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요. 이 구간은 세율이 24% 구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72만 원을 즉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 또한 연말정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고액의 급여를 받으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눈을 크게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은행에서 IRP 계좌 가입 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 대표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퇴직연금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서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라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있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이 5,500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대다수에 해당을 하겠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납입액에 대해서 12%를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계산 시에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세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들께서 당연히 고액연봉자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었을 때에 이분들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8만 원까지를 즉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900만 원 은행에 넣으시고요. 108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에 넣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IRP 계좌에 넣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계속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님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대다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즘에 이제 다시 대두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IS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IRP 계좌하고 좀 다릅니다. IS 계좌가 금융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어서 활용하시는 대표님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 IS 계좌의 계약 기간이 보통 3년은 의무 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에
다시 추가 납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얘기 드렸던 9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뛰어넘더라도 이 IS 계좌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두어서 세액공제를 또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IS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Individual Saving Account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부분. 일반형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의 투자 이익이 붙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라는 부분인 거죠. 설령 200만 원을 초과해서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 ISA라는 계좌의 특성상 계좌를 개설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 수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요. 200만 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응용을 조금 더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3년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저축 계좌에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고액연봉자라고 하면은 12%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금액들도 꽤나 무시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법인 퇴직연금이 있고요. 법인 보험이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은 바로 DC형 또는 DB형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연금 불입액만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법인세를 19%를 최고 세율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 상품은 매년 불이백에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높지 않거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해에는 불입을 안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강제로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납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은 한번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뺄 수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도 전달하는 부분인 거고요.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팍팍한 회사라고 하면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활용도가 꽤나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한 대안의 상품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 상품 중에서는 퇴직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품들이 있다. 왜 유동성을 확보가 되어 있냐면은 보험이 어느 시점 정도만 납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낸 보험금을 한도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도 상당히 저리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 또 다시 계속 넣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대출 이자와 넣어놨던 금액의 원금이 올라가는 그 이자하고 차감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대출 이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은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원금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원금의 큰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부분인데요. 10년 후를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내에 해지가 된다라든지 5년 정도 이내에 해지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회사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금감원이라든지 국세청에서 최근에 주시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 방송사에서도 언급하고 좀 난리가 난 케이스가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금 상품들이 있어요. 금융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예금 상품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회사가 가용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가용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금 상품에 넣기도 하고요. 이런 대표님들을 저희가 많이 봤다라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적금이라는 거는 들어가기는 쉬운데 이걸 다시 뺄 때에는 투자 손실의 하락이라든지 적금의 우리 약정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자체가 조금 묶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좀 잘 살펴보니까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 상품 중에서 MMDA 통장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수시 입출금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연 4%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출시하고는 있지만은 약관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4%의 이자는 일정 한도까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경우 아니면 뭐 MMF에 가입하라든지 MMT에 가입하는 상품의 가입 조건을 다는 경우들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이스 세무법인과 제휴되어 있는 은행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저희만을 위한 상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4%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조건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금융 상품들을 잘 서치를 해보시고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대표님의 회사에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절세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세금을 줄였다라는 건 뭐예요? 회사에 그만큼 자금이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보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당이라든지 급여를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상당히 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금융상품들을 잘 살펴보면 고액 연봉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법인 대표에 해당을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해보고 다 활용을 해봤더니 괜찮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쏙 집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